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금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DHEA를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HEA는 그 기분이라든지 뭐 면역 노화 방지라든지 뭐 스트레스 조절, 무드 조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DHEA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에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DHEA를 드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DHEA는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DHEA가 코르티졸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카운트웍을 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슐린에 대해서 세포가 저항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이 DHA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스태미나가 향상되게 만든다든지 인체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DHA가 작용을 하고요. 근육을 크게 하거나 지방을 감소시킬 때 또 이제 DHA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엠볼리즘이라고 그러자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막아주고 뼈를 강하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게 DHEA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HEA가 너무 낮게 되면 심장질환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HEA가 우리 몸속에서 부족하게 되면 만성피로라든지 에너지 고갈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도 오고, 면역 저하 및 자율 면역 질환이 생겨날 수도 있고, 기억력 저하라든지 뭐 그러니까 상처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뭐 아주 무슨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DHA가 너무 많아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너무 많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뭐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생겨난다든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모발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 불문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기도 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잉되어져서 뭐 여성처럼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럼 여성이 DHEA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양이 많은 DHEA는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적정량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DHEA가 많아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어져 버리면 에스트로겐의 양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멘스할 때 막 양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뭐 덩어리가 진다든지 그런 현상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 내지 16mg 정도, 남성은 8 내지 20mg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절하게 잘 복용을 하게 되면 또 인체에 많은 좋은 영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르티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아드레날은 이제 부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메둘라가 있고 콜텍스가 있는데, 이 이제 콜텍스 부분에서 분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르티졸이고요. 기능을 보게 되면 혈당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이제 세포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당이 들어오게 되면 당을 이제 분해시켜서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당을 증가시켜서 이제 코르티졸이 이제 에너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티졸이 있어야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우리가 빨리 잠에서 웨이크업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염증, 엔타이 인플레메이션, 항염증 작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없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체가 여력을 못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뭐 콜레스테롤에서 뭐 프로제스테론이라든지 뭐 코리졸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들이 더 심각하지,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많아서 오는 게 덜 위험하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적정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졸이 높거나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사람이 잠들기가 힘들어요. 잠이 들기도 힘들고, 뭐 코리졸이 우리가 혈중에서 올라가게 되면 DHA나 T3, 프로제스테론이라든지 뭐 흉선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제 코리졸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계속 나오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DHEA도 감소되죠. T3, 갑상선 호르몬도 감소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도 감소되게 되어져 있고, 성장 호르몬도 감소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되는 코리졸로 인해서 다른 많은 나쁜 영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증과 같은 당 대사에 이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단 음식이 먹고 싶거나 혹은 뭐 피로가 증가하거나 체중이 늘거나 혹은 식후에 뭐 밥을 먹고 나면 어떤 사람은 나른하고 피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된다든지 기억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숄터 메모리 혹은 뭐 기분이라든지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코리졸이나 DHA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드레날린 부신 호르몬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아이리시 테스트라든지 뭐 질문지를 통해서 검사하고 기립성 저혈압을 통해서 검사하고 몇 가지를 통해서 환자가 이제 상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린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 제제들이 있죠. 뭐 라이프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뭐 그다음에 리코라이스 하이그레이드 같은 이런 제제들을 쓰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아드레날린을 스포트하게 됩니다. 만성피로, 장내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사람, 위염이라든지 궤양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고, 뭐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들한테도 리코라이스라고 하는 리코라이스 하이그레이드라고 하는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폐와 장 움직임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베리안 진생이라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나는 인삼, 한국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리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제들이 있는데 자율 면역 질환 혹은 뭐 간 기능 증가, 항염증 이런 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이제 잡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이제 시상하부, 하이포살러무스와 뇌하수체 전엽하고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이런 다른 이제 뇌분비선 조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병행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한 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신 혹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상세한 것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